자, 이 시간에 얘기할 주제는 사실은 미분과 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볼 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문항을 일단 해결해야 1등급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건데, 오늘 풀어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면 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그런 문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이거. 앞에 강의에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3차, 4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과 그 함수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평균값 정리와 그 함수 간의 관계, 두 함수 간의 관계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연습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반드시 2등급 안으로 올라갈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거지. 2등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 지금 설명할 이 문제들을 해석하는 연습. 단순히 내가 이 문제를 계산으로 해결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1번 문제에서 보면은 주어진 함수 fx에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1과 a 사이에 있는 어떤 x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그러면 집합 a가 주어져 있기를, a라는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 더하기 1분의 fa-f의 마이너스 1이랑 f'a가 같은 이러한 a들을 한번 찾아봐라.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게 문제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풀려보면 이렇게 푼다 이거예요. 자,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푸는 것이, 지금 이제 하나를 풀 건데, 이렇게 푸는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내지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a 더하기 1분의 fa는 여기에다 a 집어넣은 거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서 빼기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1이 될 거란 말이지. 이해되지?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얘를 정리해보면 a 더하기 1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a가 남으니까 a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결과는 합차 인수분해해서 a-1 요렇게만 일단 하나 남을 거야. 그렇잖아? 자, 지금 내가 푼 거는 뭐냐면 왼쪽에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 그러면 오른쪽은 뭐냐? f'a니까 이거 미분해서 a 집어넣으래. 미분해서 a 집어넣으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건데, 둘이 같은 값을 갖는다 이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정리해보면 2의 a의 제곱이 빼기 a가 넘어와서 더하기 a가 되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어. 자, 이 녀석 인수분해하면 a 값이 나올 건데, a하고 2a의 1, 1 해서 더하기 빼기 하면 a 값이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어. 해서 a를 2분의 1이다 이렇게 결정했다 이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니까 1개, 그지? 2분의 1이라고 쓰지 말고 1개 이렇게 하면 돼. 자, 얘를 그냥 주어진 함수식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f'a를 정리해서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었어. 근데 이게 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뭔지에 대한 해석 없이, 그렇잖아? 얘가 무슨 뜻이냐? 아무런 해석도 없이 이렇게 풀고 나면 이것 이외의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풀기보다는 주어진 함수 fx를 자, 미분을 해 3x 제곱에 마이너스 1. 그러면 x 값이 x 있지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서 각각 극대극소를 갖는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 이 자리가 루트 3분의 1이야. 여기까지 됐잖아.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마이너스 1과 그지? 마이너스 1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자리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 좌표는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이고 어딘가 다른 자리에 A라는 지점이 있다 이거야. A라는 지점이. 그러면 A, FA를 여기 어딘가에다 내가 잡아가지고 A, FA를 잡은 뒤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그렸다. 근데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지점이 몇 개 있는지 찾아봐라 이거야. 그러면 A를 내가 여기에다 잡았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A는 이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요점이 이러거든. 요점이.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A가 이렇게 옮겨온다고 쳤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 자리 보이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를 A, FA라고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과 A, FA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지점이 하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림상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A가 앞에서 구했던 한계 2분의 1이라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 봤잖아. A의 값은 2분의 1이었다. 이거를 계산을 통해서 물론 A의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림상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은 A가 몇 개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균값 정리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단순한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과 A, FA 사이의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 접하도록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같더라. 그래서 A가 한 점이 존재한다. 물론 이쪽으로 이렇게 접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1번 문제의 요점이야. 어떤 단순한 계산 그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주저리 문제를 좀 풀면서 떠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는 게 사실상 수능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제야. 이거는 뭐 미분 가능성 내지는 연속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문제 자체가 뭐 아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라는 거지. 주어진 함수 fx에서 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에 마이너스 9x인데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함수 fx에다가 n-fx 그 다음은 n 더하기 fx. 자, 요렇게 지금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 x가 a보다 작은 쪽, x가 a부터 b까지, 그리고 b보다 큰 쪽.
자, 주어진 함수 gx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a, b, m, n 이렇게 4개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의 전제 조건이 뭐였냐? 이 두 함수식에서 a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a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렇잖아. 그러면 a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할 조건이 뭐였어? 둘 다 a 집어넣어도 같다. 그지? 첫 번째, 둘 다 a 집어넣어도 같다. 이렇게 a 집어넣어도 같다. 그 다음 뭐야? 둘 다 미분해서 a 집어넣어도 같다. 위에 거 미분해서 a 집어넣은 거, 아래 거 m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f'a. 미분해서 a 집어넣어도 같다. 그냥 a 집어넣어도 같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개 함수식에서 b에서 구간이 끊어져 있으니 b에서 연속이고 b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세 번째 조건이 뭐 있어? b에서 함수값이 같다. n-fb랑 n 더하기 fb가 같다. 그지? 그러면 네 번째 조건이 뭐야? 미분해서 b 집어넣어도 같다. 마이너스 f'b랑 f'b 이렇게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a, b, m, n 네 개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f'a가 마이너스 f'a고 마이너스 f'b가 f'b와 같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정리하면 이런 거야. f'a도 f'b도 0이니까 a와 b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자리구나. 자, 3차 함수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앞에서 미분해서 0 된다고 극대 극소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이 함수의 특징상 미분해서 0 되는 자리 극대 극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a와 b는 극대와 극소를 가리키는 자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지 물론. 그러면 fx를 미분해서 주어진 함수 3x제곱 더하기 6x-9니까 얘를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보면 x값 두 개가 나올 텐데, 그지? x값 두 개. 하나는 마이너스 3이로, 하나는 1로, 요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1이었다. 자, 이렇게 a와 b를 계산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면 주어진 함수에서 a와 b를 여기 있는 첫 번째 조건과 여기 있는 세 번째 조건에다가 각각 대입해 보면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자, 이와 같은 식이 하나 만들어져. 여기서 m 찾을 수 있잖아. 주어진 함수 b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n-fa1 그지? n-f1는 n 더하기 f1.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조건에서 m 값을 구하고 아래에 있는 m에다 집어넣어서 f1도 다 알고 있으니까 n 값도 당연히 계산이 가능하다. 자, 2번 문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잘했다 이거야. 잘했는데, 그지? 잘했는데, 자, 요 나머지 계산은 우리가 그냥 학생들한테 맡긴다. 계산 정도는. 이 다음의 문제야. 이 다음이 문제라고. 그러면 이와 같은 계산을 해서 답이 맞았다고 치자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이와 같은 방법을 쓰고 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gx 그래프가 어떠한 모양으로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계속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x 있지, 이 fx. 주어진 함수 fx를 미분했다고 치자.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야.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미분해서 인수분해 한번 했었으니까 x는 마이너스 3과 1 두 개를 극대와 극소를 갖는 자리라고 생각할 테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편의상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놨어.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해서 자를 거야. 잘라.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있는 이 모양을 잘 봐.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어떤 구간은 fx를 그대로 그리고 어떤 구간은 fx를 뒤집어서 n만큼 올렸다 그런 뜻이고 fx에다가 n만큼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 함수값을 한번 생각해봐. 이 자리에 함수값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 자리가 함수값이 27이야. 27. 이 자리는 그러면 함수값이 얼마냐?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5야. 잘 봐야 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gx를 미분 가능하도록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그대로 놔둬. 얘는 그대로 놔둬. fx a보다 작은 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대로 놔둬. 이 말이야. 근데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fx라는 게 뭐지? 마이너스 fx? fx를 x축에 관해서 대칭시켰다 이거야. 그러면 x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x축이.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그래프 봐. 가운데 있는 그래프. 극대와 극소 사이에 이 가운데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잖아. 잘 봐. 이렇게 뒤집어. 그러면 뒤집으면 27이 마이너스 27까지 내려와. 보이지? 27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7까지 내려왔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를 뒤집었으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27까지 내려왔다가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올리면 그지? 그대로 올리면 마이너스 27을 27까지 54만큼 올린다 이거야. 54만큼 올려버리면 여기 가서 이렇게 달라붙지 않겠어? 그지? 54만큼 위로 끌어올렸다 이거야. m값이 54라는 거야. m값이. fx를 뒤집어. 자, 마이너스 fx라는 게 그런 거라고. 마이너스 fx는 뒤집어. 마이너스 27로 내려와. 그대로 올려. 마이너스 27을 27까지 올려. 54만큼 올려. 54만큼 올려서 이거 뒤집어서 올려. 이 소리야. 그러면 왼쪽에 있었던 fx에 지금 방금 올렸던 그래프가 마치 하나의 곡선처럼 매끄럽게 연결되는 상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54만큼 올려놨으니까 마이너스 5는 5까지 올라갔다가 54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자리가 59가 될 거 아니야? 54만큼 올려서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5에 걸쳐져 있던 B의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잘 봐. fx를 n만큼 그대로 올려라 이거야. 그대로 마이너스 5에서 출발하는 그래프를 그대로 59까지 올려야 돼. 그럼 마이너스 5를 59까지 올리려면 64만큼 올려야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5가 59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64를 더해야, 그지? 64를 더해야 59까지 올라가니까 64만큼 올렸다. 이렇게. 그래야 마치 하나의 곡선처럼 매끄럽게 연결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된다. 얘를 64라고 하겠다 이거야.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얘를 B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자,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지. 했다. 근데 물론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단순한 어떤 계산, 그 계산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답을 맞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한데 지금 2번 문제 잘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이런 어떤 그래프 이런 것들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충분하게 이해해야만 3점짜리, 4점짜리 혹은 킬러 문항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하나가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지.